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나의 상병 시절 174번째 이야기. 두 번째 휴가. 1. 멀고먼 휴가의 길. 군 생활을 하면서 저녁 다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휴가입니다. 휴가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가 있는데, 정기휴가는 군복무 기간 중 3번 주어졌고, 특별휴가는 포상휴가, 위로휴가 등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노도부대, 소총부대는 휴가가 참으로 야박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우리같이 휴가 가기 어려운 부대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군에서 규정된 3번의 정기휴가 외에 포상휴가 같은 특별휴가는 하늘의 별 따기여서 거의 대다수 병사들이 복무기간 동안 포상휴가를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전역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일병 시절에 정훈과 파견을 가서 진중창작 작품을 출품하고 시시때때로 연대장실과 간부식당에 게시할 붓글씨를 쓰고 수백 글자에 달하는 수송부대 정비수칙 게시판을 쓰고 부비출입 교장의 글을 다 썼어도 포상휴가는커녕 특박도 한 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국군이 날 행사에 참가하고 돌아와서도 모범사병 몇 명만 선정하여 휴가 보내고 나머지는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가정에 애경사가 있을 때 보내는 위로특별휴가도 여간에서는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친부모님 애사 정도나 다녀올 수 있었고, 그것도 휴가 기간이 겨우 사흘 정도여서 오가는 길에 시간을 다 보내야 했습니다. 지난해 이총 탄약수였던 김아묵의 일병이 동계훈련 중에 부친상을 당해 관보를 받고 위로휴가를 다녀왔는데, 고향인 경북 경산까지 장례식에 맞춰 가지 못하고 장례가 끝난 뒤에 도착하여 얼굴만 보이고는 곧바로 돌아와야만 했었습니다. 나 역시도 지난해인 1981년 10월 21일에 형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소식을 듣고 휴가 일정을 조정해서 첫 휴가를 좀 빨리 다녀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해서 알아보았지만, 중대에서는 정해진 순서를 변경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다녀올 수 없었습니다. 모두들 휴가를 애타게 기다리는데 한 사람 편의를 봐주면 너도 나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때는 국군이 날 행사를 마치고 돌아와 정신없이 밀린 훈련을 뛰고 있을 때여서 더 이상 엄두도 낼 수 없었지요. 고향집에서도 관보를 이용하여 특별휴가를 받아보려고 했었지만, 면사무소에서 형님 결혼은 관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결국 나는 형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들이 기다리는 것은 오로지 정기휴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기휴가 역시도 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부대의 훈련 상황이나 특별행사 준비 등으로 휴가가 중지되면 앞에서부터 휴가가 적체되어 자꾸만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랜 기다림 속에 애태우는 시간을 이겨내야만 휴가의 길이 보였던 것입니다. 나는 1980년 12월 8일에 입대하여 첫 번째 휴가는 만 1년하고도 4일이 지난 81년 12월 12일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통 10개월 정도 군 생활을 하면 첫 휴가를 다녀오는 것에 비교해서 2달 이상 늦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일병 시절 이야기에서 다룬 것처럼 우리 대대가 국군이 날 행사에 참가하면서 2달 이상 휴가가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적체된 휴가를 순서대로 보내다 보니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첫 휴가를 다녀온 뒤 요원해 보이는 두 번째 휴가를 기다리기 만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입대한 지 23개월 만에 마침내 두 번째 휴가가 내 앞에 다가왔습니다. 1982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두 번째 휴가 일정이 잡힌 것입니다. 1982년 가을, 우리 부대의 가장 큰 훈련인 연대전투단 훈련을 마치고 복귀해서도 우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월동 대비 도로 작업에, 화장실 분뇨 작업에, 쌀이비와 단가 제작 등을 하면서 그 와중에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용화기 집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본래 공용화기 집체교육은 11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계획되었는데 연대 후문에서 대대에 이르는 진입도로 보수 작업을 위해 이틀 빨리 끝내고 도로에 마사토를 까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렇듯 11월 첫 주간을 공용화기 집체교육과 도로 작업을 하면서도 오로지 내 생각은 며칠 뒤에 떠날 휴가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고 시간은 더디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11월 8일은 주야간 개인화기 사격을 실시했고 다음날 오전은 정비를 하고 오후에 우리 화기소대는 목진지 매복을 떠났지만 나는 휴가 준비를 위해 매복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목진지 매복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참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첫 휴가 때는 모든 휴가 준비를 선임병들이 다 해줍니다. 졸병 입장에서 자기의 휴가 준비를 스스로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이지요. 내가 첫 휴가를 떠날 때에도 11사단 대항군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이었는데 그 힘든 와중에도 고참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준 덕분으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휴가부터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휴가 준비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군 생활에 관록이 쌓였기 때문에 누구의 터치를 받지 않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후임병들이 알아서 도와주긴 하지만 여간에서 고참의 휴가 준비를 졸병들에게 일부러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나 역시도 현대상회와 사슴집을 넘나들면서 명찰을 박아오고 계급장을 달고 군복도 몸에 맞게 수선을 했습니다. 소대원들이 매복을 떠난 9일 오후에 텅 빈 소대에 혼자 남아 동정복과 방상 다림질을 했습니다. 군복에는 주름 잡을 곳이 많아서 다림질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군복상의 소매에 각 3개씩의 주름을 잡아야 하고 등에도 가로로 한 줄, 세로로 3줄의 주름을 잡았습니다. 바지는 앞뒤로 한 줄씩 주름을 잡지만 수없이 다림질을 해서 칼날같이 각이 서도록 했습니다. 오후 내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다림질한 옷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혼자 남은 내무반에서 휴가 이틀 전 밤을 보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